네, 서울 관악가 박민규입니다. 한수원 황조사님께 묻겠습니다. 황조사님, 체코 원전 수출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이지 최종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타적인 계약을 협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특히 쟁점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한수원의 답변자를 보니까 합의사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급한 마음에 체코까지 방문해서 마치 원전이 수출이 확정된 것처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체코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확실한 게 없다며 모호한 입장입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성급한 행동 그리고 일방적인 선언은 아무리 협상이 불리해도 무조건 계약은 하라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원전 계약과 건설 책임진 한수원 사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급한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께서 체코를 방문하신 것은 체코 총리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하신 거고, 대통령께서 여러 행사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힘으로써 우선 협상에서 나중에 최종 계약까지 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걱정도 큽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권도 그냥 잘 될 거라면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리로 보면 현재 일본 최대의 제철 기업인 일본제철이 미국 제조업의 상징 US 스틸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대선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대선 후보들이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US 스틸은 펜실베니아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과 이제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도 펜실베니아 주 대표 기업입니다. 또한 민감한 원자력 발전 기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예,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고 있고요. 그 펜실베니아 주에 웨스팅하우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노릴 만한 시장이 동유럽밖에 남아있지 않고 또한 발주처가 더욱 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동유럽은 중동에 비해서 안전, 노동, 시장 규제도 큽니다. 이번 한수원이 우선 협상자가 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 비용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경쟁사에 비해서 이윤을 적게 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잘 합의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써야만 합니다. 또한 체코는 자기 나라 기업 참여를 60%나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수출에도 이익이 줄어드는데 사장님이 한수원에 관련된 원전 수출해봤자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되나 걱정이 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때 체코 총리는 그 자리에서 한수원은 체코 기업과의 70개 이상의 협력 양해약서를 체결했고 체코 정부는 반드시 60% 참여를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체코 기업의 60% 참여율 확정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약 이후에 이게 국제 입찰을 통해서 다 결정돼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금융 지원도 문제예요. 보니까 한수원에 체코 원전 수출에 금융 지원 제공을 고려한다는 수출입은행의 여신 의향서를 체코에 전달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덕규 산업부 장관은 체코 방문 당시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협조 요청 없었다라고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체코 정부의 올해 총 국가의 수입이 118조 원입니다. 지출까지 고려하면 15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코 경제 규모에서 무려 24조짜리 원전 건설을 하는데 금융 지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융 지원은 저희한테 요청받은 바가 없고 체코 정부가 100%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인데 맨날 수출만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에 발목이 잡혀서 고생은 우리 한수원이 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 벌어가는 구조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또한 건설 이후에 원전 운영 수익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체코 정부는 유럽 연합에 탄소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출했는데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41%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체코는 재생 에너지 비율이 10%입니다. 근데 유럽은 20개가 넘는 나라가 서로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 전력 시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생산 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공급하는 시장 규모입니다. 그런데 재생 에너지가 41% 들어가면 원전 순위에서 밀리게 돼서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 고려하고 계십니까? 체코 전력 시장의 문제는 저희 건설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체코 정부가 체코 전력공사와 합의해서 수행할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아직 건설만 현재 논의하고 있지 운영 관련된 거는 전혀 협의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예, 저희는 전력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 체코 원전 수출은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쾌거입니다. 그렇지만 최종 계약까지 신중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적에만 앞세우려는 조바심에 협상력과 국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동해 해상 유전 발표에 직접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역시 그새를 못 참고 뜸을 들이던 밥솥 뚜껑을 열어서 밥을 망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해외 수출에 헌신한 한수원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는 깊은 감사와 경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원전 수출 쉽지 않습니다. 보다 치밀한 협상 전략 수립으로 한수원과 관련 기관들은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하고 또한 국익도 많이 창출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장겸 네 답변하십시오. 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예.